유튜브에서 7월 15일 업데이트 공지를 했습니다. AI 채널을 향한 일침일까요? 이 업데이트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뉴스에서도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죠. 유튜브 수익화 정책이 대폭 바뀐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뉴스에서도 보도되면서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7월 15일 발표될 유튜브 수익화 정책 업데이트 내용 관련해서 해외 유튜버들의 내용과 저의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유튜버 분들과 유튜브를 지금 시작해 볼까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우선 유튜브에서 발표된 원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항상 진정성 있고 독창적인 콘텐츠만 수익화를 허용해 왔습니다. 2025년 7월 15일부터는 대량 생산된 콘텐츠와 중복 콘텐츠를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합니다. 딱 봐도 사실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AI 콘텐츠를 금지시키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많은 대량 생산, AI 100% 자동화,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 2시간만 작업하면 끝, 똑같이 따라만 하세요 와 같은 강의를 앞세우는 분들과 그 강의들을 듣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에게는 어마무시한 위협이 될 것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 이러한 짤튜브들과 편집과 노력이 전혀 안 들어간 AI VEO3로 대량 생산되는 영상들이 비춰질 정도였죠. 그 채널들이나 강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정책은 그러한 크리에이터들 분들에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채널들과 더불어 AI 쇼츠, 얼굴 없는 AI 채널들, AI로 만든 콘텐츠들까지도 위협이 되어 수익화가 안 될 것처럼 공포를 조장해서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을 혼란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냉정하게 유튜브의 정책과 현 유튜브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까지 크게 무서워할 일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발표 내용으로부터 전혀 심적 타격을 받지 않았거든요. 물론 저는 아직 유튜브로 성공을 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유튜브 작업을 대하는 태도 덕분에 저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정책 업데이트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지는데요. 한번 다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재 유튜브 생태계를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AI로 만든 콘텐츠는 수익화가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 않은 이유가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AI 쇼츠 제작하는 툴이 안에 있죠.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AI 투자도 계속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유튜브 정책이 AI 채널들이나 콘텐츠의 수익화를 위협한다고요? 뭔가 모순이 되는 발언이죠. 이런 말은 유튜브에서 공개한 적이 없고 어쩌면 공포를 조장하는 유튜버들의 입에서 소문을 타고선 이렇게 된 것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AI를 쓰지 말라, AI 채널 다 망할 것이다 가 아니라 AI로 만들더라도 진정성이 있고 창의적이면 괜찮다 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가 말하는 진정성 없는 콘텐츠라는 게 뭘까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봐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템플릿을 반복해서 영상만 바꾸는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흔한 그런 짤튜브가 될 수도 있겠죠. 변형 없이 AI로 자동 생성한 영상 수십 개를 업로드하는 경우, 마고잡이 VEO3 영상 업로드 같은 채널이 될 수 있겠고요. 기존 영상이나 음원을 살짝만 바꿔서 재사용하는 경우, 즉 남의 영상 퍼나르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하는데 심지어 그 부분도 전부 TTS로 돌려서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형식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전달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수많은 채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판매되는 강의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강의를 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이 유튜브 정책과 완전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 저는 유튜브의 정책에 동의를 하고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튜브에서 판매되는 온라인 강의들을 들어보면 그 강의 내용과 실습 과정이 유튜브 정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팔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짤튜브를 예시로 들게요. 자, 여기서 짤 유튜브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끔씩 재미있게 볼 때가 있는데 뉴스에서도 짤 유튜브를 자료로 활용해서 저도 그냥 짤튜브를 예로 한번 들 뿐입니다. 자, 유튜브 강의를 판매하신 분도 사실상 제작 과정을 교육적인 면으로 바꿔 세일즈를 진행한 것이니 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잘 들어보세요. 그냥 짤튜브로 예를 들어본다면 A라는 유튜버가 본인이 짤 유튜브로 급성장을 해서 떼돈을 벌었다고 쳐봅시다. 그때는 이분의 방식과 채널이 신선하고 재미가 있었겠죠. 근데 이 방식과 포맷이 돈이 된다고 해서 많은 이들에게 강의를 풀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친다면 그리고 실제로 많은 강의에서 똑같이 하라고 가르치죠. 그렇다면 유튜브에 생산되어서 공개되는 콘텐츠가 뭘까요? 그쵸? 위 유튜브 정책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콘텐츠죠. 대량 생산에 모두가 똑같은 포맷과 형식, 반복적인 비슷한 내용의 콘텐츠들, 똑같은 TTS 목소리에 똑같은 비슷한 AI 스크립트, 비슷한 내용, 그런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돈이 되니까 그걸 하라고 가르치는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 강의
강의셀러는 강의료와 유튜브 수익으로 충분히 벌 만큼을 벌었겠죠. 하지만 선발주자가 아니었던 남은 수강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몇 개월간 열심히 모두가 똑같은 형식으로 자동화를 한답시고 대량 생산을 해서 한 개라도 제발 걸려라 하면서 기우제를 들이면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겠죠. 그 와중에 그 콘텐츠 스타일의 가치는 매우 떨어지고 방식은 너무 기계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유튜브가 위 언급한 유튜브가 싫어하는 콘텐츠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냥 현실 예시를 한번 들려드리자면 마치 희귀한 애완동물이 한 마리일 때는 100만 원이었던 가치가 누군가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번식을 해서 막 샵을 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샵을 내고 또 다른 사람이 샵을 냈어요. 그럼 너무 많아져서 그 애완동물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러면 처음엔 희귀했던 애완동물이 여러 마리가 됐으니 고객들의 흥미도 같이 떨어지게 되어서 그 품종은 이제 너무나도 남아도는 품종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리할 수도 없으니 이거를 밖에 버리는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하겠고,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이를 검열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지금 그 현상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현상은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도마뱀 업계에서 비슷하게 있었던 사례의 내용입니다. 뭐 환경단체가 나서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빠져야겠지만 특이종이 막 몇천만 원씩 상품 가치가 확 뛰었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훅훅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정말로 있었죠.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강의들을 들을 때 고객의 마음 상태도 조금은 다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잘못이 있지 않나. 그러한 강의가 꼭 나쁠까요? 즉 특이 애완동물 브리딩법을 알려주는 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그 강의를 듣고 나도 빨리 쉽게 수익을 내어서 떼돈을 벌고 싶다라는 목적이 문제가 되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정말 많은 외국에 있는 온라인 강의들을 정말 많이 수강해 봤고요. 한국에 있는 강의들까지도 수강을 해봤고요. 이름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엄청 유명한 한국 유튜버인데 강의를 판매하는 분의 회사에서도 잠깐 직원으로 일도 해봤었습니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별 내용이 없기는 했어요. 유튜브에서 본 내용이랑 다 똑같아요, 강의가. 근데 재밌는 건 강의를 파시는 많은 분들도 자기도 강의를 여기저기서 들어봤다고 하고, 그런데 강의들이 사실 별 내용이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도 강의를 판매를 합니다. 참 모순이 너무 심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 강의를 제가 듣고 저도 결국에는 이 강의 별 내용 없구나 라고 느꼈는데 말이죠.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대사는요, 외국 유튜버나 한국 유튜버나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남의 강의는 사실 의미가 없었다. 근데 내 거는 봐라, 이만큼 수익 냈다, 돈 되지 않냐, 이 말은 어떻게 된 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즉 제가 무수히 많은 강의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1번, 강의를 찾아 듣는 내 마음에도 문제가 있었다. 빠르고 쉽고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남들이 파놓은 안전한 길로 빠르게 떼돈을 벌고 싶은 안일한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분별력 있게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고지곳대로 믿고 따르다가 시간과 돈을 버리게 되는 손해를 봤다. 2번은 강의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강의라는 자기의 상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과장된 마케팅적 용어들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들의 강의를 판매한다는 것은 그 시장은 곧 미어터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현실과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즉 고기를 잡을 털을 알려주는 거지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는 셈과 비슷한데, 그러다 보니 다들 그 터에 몰려서 고기가 없는 현상이 되는데, 거기서 이득 본 사람은 처음에 고기 잡은 몇몇 사람과 그 자리를 알려준 사람만 이득을 보게 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결국에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생산된 무수히 많은 저품질 콘텐츠들이 유튜브 질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 정책이 발표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창의적으로 자기만의 채널을 만들기를 권장하지 않고 본인의 방식을 수강생들이 고지고대로 따라하게 만들고 수많은 강의들로 인해 똑같은 콘텐츠가 대량 생산된 부분과 빨리 실수 없이 떼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접근하는 교육생들과 크리에이터 분들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부 그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저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빨리 실수 없이 떼부자가 되고 싶어서 유튜브를 접근하는 그런 크리에이터 말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사실 유튜브 플랫폼 자체의 퀄리티를 낮게 만들므로써 이렇게 유튜브가 발벗고 나서서 정리를 하겠다고 일침을 날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는 내 AI 채널을 꾸준히
가치 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로 창의적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재미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진정성이고 창의성이니까요. 하지만 돈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올린 영상을 또 퍼서 또 올리고 돌려서 퍼서 또 올리고 챗GPT의 스크립트로 검토도 안 한 대본을 만들어서 그걸 또 모두가 사용하는 TTS를 모두가 사용하는 목소리를 사용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흔히 보이는 포맷으로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 분들과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강의셀러 분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이 될 정책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애초부터 불안한 행위이긴 했죠. 중복과 복사와 자동화 대량 생산 콘텐츠니까요. 여러분, 제가 많은 강의를 듣고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버리고 실패하면서 느낀 점은요, AI냐 아니냐 등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 빨리 성공하고 싶지만 노력은 하고 싶지 않다는 나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빠르고 쉽고 100% 자동화, 패시브 인컴 같은 것은 사실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마음속의 조급함과 게으름이 사라져가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이런저런 스타일을 모방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실험을 보면서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고 정답이고 몇몇 강의를 판매하시는 분들의 말씀처럼 떼돈을 벌 수 있고 일주일 만에 200을 버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일주일 만에 몇만이 될 것이라는 거짓되고 헛된 희망을 안겨줘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인물들은 저희가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미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시장은 과부하가 된 상태라는 뜻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유튜브의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진정성 있고 창의적으로 내 채널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키워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잘 되더라도 강의를 팔 일은 그리고 강의를 팔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히면서 물론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거라 저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수익을 내겠지만 아무튼 상대방의 간절함을 공략해서 과부하된 시장의 현실을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 모두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창의적으로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